투자액만 보게 되면 삼성 SDI가 거의 주도를 할 분위기입니다. 그 2차전지 쪽에서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시장의 색깔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여전히 눌림목 나온다 라고 하게 되면 책임져보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결론은 국내 증시는 지금 분위기에서 어제도 뭐 장중에 난리 부르스, 아침에 선물 외국인들이 쫙 사서 반도체 쭉쭉 가다가 잠깐만 이게 아니라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주르륵 팔고 2차전지 쪽으로 쫙 가고, 아이고 참 터티해요. 예, 그래서 지금 반도체냐 오늘 또 2차전지냐 플레이가 어떻게 들어오느냐의 관점인데, 오늘 같은 날은 지수 흐름 보면서 둘 다 가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일단 2차전지 쪽도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양극재 쪽에 대한 흐름들은 약한데, 지금 그 외에 플러스 알파들이 지금 열심히 막 고가 나오는 거 나오고 플레이가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가 좀 더 다변화됐다고 봐야 될까요? 2차전지에 대한 소스 섹터가 좀 강화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어제 나왔던 전고체 배터리. 이게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는 그냥 막연한 꿈의, 말 그대로 꿈의 배터리입니다. 네, 그러지 않았더니 그렇죠. 예, 삼성 SDI가 지금 글로벌 플레이어는 우리나라에서는 SK온은 2023 작년 보니까 투자액이 전고체 배터리는 뚝 떨어졌습니다. 나 관심 없어 이런 얘기고, LG에너지솔루션은 유지, 삼성 SDI는 쫙 투자액만 보게 되면 삼성 SDI가 거의 주도를 할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글로벌에서 CATL, 예, 나 이거 한다, 그리고 또 도요타, 이렇게 세 개의 플레이어가 지금 딱 남아서 누가 주도할 것이냐, 이게 지금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뭐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 됐고, 예, 가장 지금은 황화물계입니다.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 들어가는, 여기 들어가는 이제 전고체 전액 대체하는 전고체 소재가 있을 거고, 네. 거기 들어가는 황화 리튬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주도를 하면서 어느 쪽으로 잡을 것이냐 이게 바뀌어질 겁니다. 지금은 솔직히 삼성 SDI 주축을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뭐 한농, 화성 뭐 이렇게 쭉 움직이는데 그런 거 개인적으로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황화물계로 딱 같이 삼성 SDI랑 보조 맞춘 회사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리고 레이크 머터리얼즈, 이 두 개가 답니다. 근데 지금 약간은 이 회사들도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서 삼성 SDI와 보조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파일럿 수준입니다. 아직까지 뭐 몇백 톤밖에 안 돼요, 생산하는 게. 근데 왜 이게 지금 저희가 관심이 왔냐면은 만약에 예상대로 26년 하반기 어느 정도 완성하고 27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양산, 이게 확인이 되게 되면 얘들도 보고 있다가 같이 증설을 동반적으로 해버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큐의 확대가 갑자기 확 커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삼성 SDI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추가적인 양산에 대한 라인을 확정짓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목표로 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괜찮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은요. 그러면 네. 여기, 그러면 저희가 보통 성장주를 바라볼 때 Q가 이제 꿈의 배터리 이거 맞아라고 했던 것보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2021년까지 이만큼 할 텐데 그러면 증설 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 근데 중요한 건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겠느냐라는 쪽인데, 이런 스케줄이 살아있게 되면 밀렸다가도 또 갑니다. 그럴 것 같아서 이쪽은 계속 보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지금 고점 자리에서 무리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약간 지금은 트레이딩 개념 쪽으로, 어차피 저 밑에서 못 샀었으면은 좀 트레이딩 개념으로 움직이면서 하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지금 분위기는 LG에너지 솔루션은 자신이 좀 없다 보니까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도요타도 우리 하고 있는데 만만치 않다 한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그렇게 진심이라는 얘기는 이제 중저가 배터리는 아직까지 중국, 프리미엄 배터리는 한국, 이런 식으로 나뉘는 분위기로 나가죠. 네. NCM부터 나오기 시작하면. 근데 한국은 프리미엄 배터리, 거기다가 지금 중저가로 얘기하는 LFP 이쪽도 안 하지 않아요. 북미 거 다 우리 거 하려고 2026년 올해 LG에너지 솔루션은 올해 하반기부터 양산, 나머지도 내년부터 양산.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다 중저가 프리미엄 다 하네요. 그렇죠. 미국 시장만 제대로 잡아도 예, 예. 엄청나죠. 네. 이렇게 되면은 굳이 저희 뭐 올라온 거에 대해서, 그리고 아니면 밸류를 높게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계속 아직도 뭐 무슨 비싸다 성장주 관점에서 뭐 한국은 왜 이렇게 비싸냐 이유가 있으니까 비싸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폄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들고 있고 하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큐약대가 살아서 이렇게 쫙 나가는 전기차 회복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 입장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트레이딩 관점 쪽에서 좀 정리할 때 정리하고 좀 다시 내려오게 되면 사고 왔다 갔다 이거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아마 또 시장은 어제 좀 주춤했다가 가려고 했다가 못 갔던 반도체 쪽도 다시 한번 더 힘을 낼 텐데 오늘 아침에 잠깐 또 보셔야 될 거는 그러니까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 제가 그걸 다 확인 못 하고 왔습니다. 그 내용들 보고 뭐 가이던스 크게 영향 없이 좀 올라온 것에 대한 차익 매물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정도는 또 반도체를 끌어올릴 여력들은 된다고 보면서 반도체 오늘 관련 반도체주들 움직임 좋았어요, 미국. 예, 좋았죠. 근데 보니까 시간외로 종목들이 오른 게 좀 한 0.5%대 정도에서 저를 다 밀리더라고요. 브로드컴 영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외에서 네. 3% 상승하고 있네요. 그러면 뭐 괜찮네요. 예, 그러면 그냥 오늘 반도체 플레이 가능하다. 네. 근데 어제 보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이 AD 테크놀로지 많이 얘기하시는데 제가 한때 가온칩스 막 갈 때 저는 그거 아니다. AD 테크놀로지가 훨씬 기술력 좋다.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후발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DSP라고 하는 이제 디자인 하우스 쪽도 지금 부각을 많이 받는데 그 중에서 새로 상장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가장 큽니다. 지금 보면은 에이징랜드가 지금 주가 탄력 괜찮거든요. 지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 단기 평선 딱 맞추면서 계속 움직이는 영향들 나쁘지 않고 할 일 많은 회사입니다. 앞에 TSMC 있어 라고 달리는 회사. 지금 또 하나 퀄리타스 반도체도 요것도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이게 약간 좀 요 올라올 때마다 그 상장하고 나서 들어오는 그 보이에서 풀리면서 나오는 물량 좀 받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를 갈고 CX를 하겠다. 그러면 이 회사가 가장 큰 수혜입니다. 근데 그거 딱 남겨놓은 상황 쪽에서 이번에 돌파하나 그런데 물량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접고요. 아니, 더 접으면 요 밑에서 아니면 지금 움직인다 그러면 이런 거는 또 보셔야 될 대표 주자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좀 빨리빨리 움직이는 종목들이 스타일이 있다 보니까 그거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어제 종목 중에서 두산이 급등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거는 드릴 얘기가 좀 있는데 그냥 저피 BR도 되고 그리고 또 저피 BR의 지주사 성적도 되고 엔비디아 납품하는 그 CCL 관련된 쪽의 종목이다. 근데 비중이 대만 회사가 한 60% 차지하고요. 네. 이 두산이 한 20% 정도 차지하다 보니까 이게 비중이 큰 건 아닙니다만 근데 뭔가를 던져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쫓아가는 것보다 약간 물량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좀 봐야 될 또 하나의 AI 서버 관련된 쪽으로 들어오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뭐 이건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고 이차전지 쪽 말씀드렸고 금융주도 뭐 원래 저 PBR 처음에 나올 때 뭐 저는 아예 손도 안 댔으니까 그래서 뒤늦게 이제 다시 보는 상황들인데 근데 금융 쪽에서는 시각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외국인들 매수세가 여전히 들어오면서 움직임 나오다 보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안 삽니다. 네, 금융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저 PBR 쪽은 여전히 눌림목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챙겨 보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뭐 한 세 종목 관심 있는 종목 말씀드려서 그만 집중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으면 좋겠고 애플 관련주들이 좀 많이 밀리더라고요. 아이폰 판매 뭐 얘기 나오면서 지금 여전히 뭐 오늘도 보니까 시장 랠리 나오는데 거의 그냥 뚱 하고 있고 뭐 말씀드렸듯이 누가 좀 열심히 팔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건 약간 핑계 같고요. 옛날과 좀 다르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애플이 뭔가 바뀔 겁니다. AI 전략 올해 중에 특집 대거 서프라이즈 발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예. AI 전략 나와서 우리도 안 떨어진다 이거 분명히 보여줄 거고요. 거기다가 디바이스를 변화를 시킬 것 같아요. 뭐냐면은 뭔가 지금 잘 안 팔리니까 뭔가를 갖다 붙여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좋아졌는데 OLED는 계속 가속화될 것 같은데 어제 보니까 자화전자 네. 투자하기로 다 해놓고 요리 나오다 보니까 잘 버텼어요. LG노텍은 쭉 빠지는데 이거 많이 밀렸는데 이런 거는 추가 하락하게 되면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어제 두산 그래서 말씀드렸고 특이하게 나노신 소재 이런 쪽도 2차전지 쪽에서 들어오는데 2차전지 쪽에서 지금 분위기 나오는 쪽은 아마 그 지난번에 대주전자재료 이거 참
올해 횡보했다가 좀 돌아오는데 이런 쪽이나 실리콘 음극재, 뭐 CNT 도전재 개인적으로는 제이오 좋아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예, 그래서 그런 쪽의 변화도 들어오고 있다. 한쪽도 2차전지 안에서 소섹터에 가능성 있는 것들 이걸 한번 좀 계속 이걸 언제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쫙 하고 한번 분류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내용들 한번 챙겨보시고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2차 전지 좀 그동안 정말 그 많은 분들이 저기에 물려가지고 힘들어했는데 최근에 이제 저런 어떤 움직임을 좀 보여주니까 좀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직 에코프로는 안 갑니다. 네. 아니 근데 예. 그런 얘기들은 하시더라고. 2차 전지가 가더라도 이 주도주는 좀 바뀌지 않겠느냐. 2차 전지 내에서. 그다음에 특징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건데요. 슈퍼마이크로 이제 컨덕터. 야, 네, 요거는 엔비디아고요. 엔비디아나 슈퍼마이크로 컨덕터 뭐 거의 아니, 저게 어떻게 네. 세계 시총 3위짜리의 그 주가 움직임이라고 차트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저게? 그만큼 일단은 뭐 강력한 움직임이다라고 엔비디아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 목표가들이 조금 높아지면서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어제 이제 삼성에서도 뉴스가 좀 나오긴 했지만 액침 냉각, 그러니까 액침 냉각, 액침이라는 뭐 명확한 표현을 쓴 건 아니지만 서버 쪽을 계속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이슈가 만들어지는 환경에서 전력 이슈랑 그다음에 그걸 냉각하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나 아니면은 국내 이제 뭐 흔히 말하는 가스통이라고 하는 GST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리비안이라는 기업인데요. 뭐 대표적으로 그 전기차 관련된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신제품 나오면서 이게 그 목표가를 좀 상향한 코멘트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가 한 $16 정도까지 좀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어제장엔 좀 움직임이 좀 있긴 했었거든요. 신제품 플러스 목표가 올리는 것 때문에. 근데 그렇게 모멘텀을 강하게 받을지에 대해서는 약간 개인적으로는 물음표. 어차피 리비안을 살 바에는 그냥 테슬라를 보유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미국 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좀 들어왔었던 거는 요 기업입니다. 노보노디스크인데요.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디스크, 제가 이제 미국 시장이 왜 계속 강하냐라고 봤을 때 이게 매크로적인 측면만 보는 거냐라고 이제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코멘트를 드렸던 게 혁신이거든요. 그 예로 이제 그 엔비디아가 어쨌든 GPU 칩으로 혁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가 올라가고 있는 것도 비만 치료제, GPL 관련된 비만 치료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혁신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건데, 여기서 이제 그 추가적으로 초기 임상을 했는데 이게 또 좋게 나오면서 어제 한 8% 정도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장중에는 한 11% 정도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종가상으로는 8% 정도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주봉으로 보면 이래서 미국 주식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인데요. 역사적 신고가인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연초에 지금 3월 달인데 대부분 뭐 다 연초에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는 돈 많이 버는 것.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담배 끊는 거. 담배 끊으면서 이제 그 다이어트 하는 거. 다이어트, 맞아. 근데 그거를 이제 약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게 그냥 단순히 체중 감량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추가적인 효과들이 이제 나오면서 시장에서 이제 좀 강력하게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움직임이 좀 나오면서 아마 설명을 드렸었던 게 요 ETF를 한번 설명을 이번 주 초에도 한번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글로벌 두 개의 그 이제 비만 치료제를 약 50%, 그러니까 일라이 릴리랑 노보노디스크를 50% 넣고 나머지를 비만 치료제 그 관련된 이제 뭐 개발이나 아니면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일라이 릴리랑 노보노디스크가 잘 가도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경쟁 약물 또는 이제 움직임이 좋은 기업들이 나올 때 또 이제 주가 한 번씩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때도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바이킹 테라피틱스
이제 좋은 임상 효과가 좀 나오면서 급등을 했을 때 바로 그걸 추적해서 따라가 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일라이렐리랑 노보노디스크를 다이렉트로 투자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냥 뭐 나는 해외 주식을 아직 하기에는 조금 그렇다. 근데 겁난다. 네, 겁나는데 사실 뭐 주가를 보면 겁낼 필요는 없죠. 뭐 국내 주식보다는 그러니까 더 좋은 이거 흐름이 고점에 물리는 거 아닐까라고 네. 생각하면서 지켜본 게 4개월째? 이런 분들이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ETF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강하게 움직임이 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뭐 미국 시장은 여전히 뭐 빅테크 위주로 움직임이 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좀 코멘트를 좀 드려보면 일단은 국내 증시 어쨌든 뭐 미국 증시를 보긴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국내 증시와 연결되어 있는 흐름들 그다음에 국내 증시도 이제 코멘트를 좀 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드려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식시장 코멘트를 좀 볼 때 신고가 종목들 위주로 좀 시장의 흐름을 체크를 하는 건데 왜냐하면 결국엔 주도주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코스피가 00년 이후에 신고가를 기록을 한 것들을 일단은 뭐 LIGN 네. X1 그다음에 풍산, 그다음에 DI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미반도체 이 종목들이 코스피 상장 이후에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측면이 어떤 거냐면은 뭐 대부분 다 모멘텀들이 확실하죠. LIG 넥슨은 방산이고요. 그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우주항공 방산. 그다음에 효성중공업은 변압기. 그다음에 한미반도체는 이제 AI 반도체 관련된 이슈들이 같이 좀 맞물려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도 이제 신고가 종목들이 어제 좀 있었는데요. 엑시콘, 그다음에 AD 테크놀로지.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에서도 아마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을 텐데요. 삼성전자가 CXL 쪽으로 이제 강화한 아무래도 이제 그 HBM 쪽을 그 하이닉스에게 이제 주도권을 좀 뺏기면서 새로운 이제 모멘텀들을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CX를 좀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국내 시장에서도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적인 측면도 같이 조금 보면 좋은데 이게 이제 장 끝나고 나면은 자동으로 뭐 한 땀 한 땀 이제 손수하는 건 아니고 약간 이제 컴퓨터의 도움을 받긴 하는데요. 이게 이제 신고가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의 색깔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어떤 거냐면은 예, 우주항공 방산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주항공 방산이고 변압기, 그다음에 기아는 당연히 기아랑 신한지주, 삼성카드는 이제 그 밸류업 관련된 그리고 DI는 요 이제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그래서 반도체 그다음에 변압기 그다음에 우주항공 방산 그다음에 이제 밸류업 이 시장을 코스피 시장에서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하나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가 나온 것들을 좀 보면은 마찬가지로 반도체 쪽 그다음에 요 신규 상장 종목 하나 있긴 하지만 에이징랜드, AD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은 다 CXL 관련된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들을 보면서 시장의 움직임들을 좀 체크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볼 것은 요건데요. 시가총액 흔히 말해서 수급이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라는 뭐 이야기들을 하는데 수급적인 측면을 보는 건데요. 보통 이제 HTS에서 장 끝나고 이제 수급을 보면은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제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HTS의 그 솔팅 자체가 추가적으로 이제 좀 만져주지 않은 이상은 그냥 시가총액 위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시가총액 대비 얼만큼 기관과 외국인이 샀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시총 대비 순매수 상위 위주를 보면 조금 더 시장의 색깔이나 아니면은 각 수급 주체들의 포인트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투신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그 AD 테크놀로지를 가장 좀 많이 산 그런 흐름이고요. 마찬가지로 STI, 테크윈, TLB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좋게 나온 그런 흐름이고요.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레고캠바이오, 그다음에 동아ST, 마찬가지로 STI랑 AD 테크놀로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급이 공통적으로 찍히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단기적으로 이제 매수가 좀 지속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좀 매수를 했는데 어제 삼성 SDI랑 그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그다음에 전고체 제가 이제 월요일 날인가 처음 나와가지고 그 이제 찐시황 혼자 이제 할 때 전고체랑 전고체 쪽은 좀 그 인터배터리랑 그다음에 계속 그 2차전지 쪽에서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쪽에서 강하게 그룹 액션이 어제 좀 나왔고요. 일부는 시간 외에서도 좀 움직임이 좀 나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그러한 이제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